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 전화 02-6676-0321번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있으니까 이 시간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볼게요.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회 이동주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확실하게 증명된 이 투자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 가치 투자죠. 가치 투자를 하라. 그래야 투자의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바로 워렌 버핏이 한 말이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장을 딱 볼 때는 확실하게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가치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토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길라잡이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선택에 있어서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고민 해결해 보시고 도움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지은 캐스터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오픈 채팅방 열려 있고요. 이곳에 여러분이 고민을 글로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에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가 나옵니다. 그곳에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접속하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그곳에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 이후에는 역시나 미래 같이 기대되는 지역 집중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시게 될 지역은 금천구 시흥동이니까요.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통도 기대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 전화 상담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어떠한 고민도 다 해결 도와드리니까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세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상담 예.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요. 네. 다주택 사는데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지는 6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평촌에가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고 네. 아현 2구역에 재개발 하나 갖고 있고 또 네. 성동구 용납동 108번지에 네. 재개발하는 것 대지 30평짜리 네. 갖고 있는데 지금 철거 중입니다. 네. 철거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1가구 4주택자이신데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가구 4주택자이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평촌 그 아파트를 산 지가 20년 되었는데 네. 그것을 팔면 세금을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곳은 평촌의 아파트고요. 평촌의 아파트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공작 성일 아파트입니다. 공작 성일 아파트 지금 거주는 다세대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는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데 매도를 예. 했을 때 세금적인 부분이 걱정이신 것 같아요. 20년을 보유를 하셨고요.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구이동에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예. 지금 용답동에 108번지 일대 그 주택 재건축하는 곳 갖고 계신 거고, 예. 아현 2구역 갖고 계신 거죠? 예, 예.
아이언 이후부터 철거 한지 좀 60%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 평촌이잖아요. 평촌, 그죠? 네. 예, 평촌의 공작 성일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고 그랬으면 이 세 개를 전부 다 등록을 해놓으셨어요? 만 6년 됐습니다. 아, 전부 다 6년 됐어요? 예,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성일을 팔 때 양도세가 예.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평촌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맞는가 안 맞는가 지금. 아, 네네. 평촌을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주의점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네. 우선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려면 이걸 조금 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용답동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평촌 갖고 계신 거고 이제 예. 아연 2구역 갖고 계신 건데 예, 예. 다행히도 이거를 지금 전부 다 등록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등록한 지는 지금 세 개가 다 전부 다 6년 이상 된 거예요. 예, 예. 예, 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등록할 때 그때 당시에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단기 임대니까 단기 임대에서 내가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이 등록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의무 임대 하셔야 되는데 이미 예.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의무 임대는 다 지키셨어요. 예. 그러면 의무 임대를 다 지켜서 이거 어떤 거를 팔든지 자유롭게 팔 수는 있는데 문제는 예.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잠깐 생각을 조금 이렇게 오류를 범하시는 게 임대사업으로 등록했다가 이거를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고 처분을 하면 양도세가 안 나오는지 생각하시는데 예. 그게 아니고 양도세는 나와요. 예. 양도세는 내는데 우리가 요즘 양도세에서 가장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중과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예, 예. 중과는 안 되고 그냥 일반 과세하는 거예요. 예. 일반 과세하니까 일반 과세 되니까 당연히 이 주택 예를 들어 평촌은 지금 20년 동안 보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임대 사업자에 의한 최고 세율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6년 이상 등록을 해 놓으셨으면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하셨더라도 6년 이상부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플러스 2%를 가산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과는 안 받되 양도세 일반 과세로 양도세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러면 나 이거 그러면 임대사업 등록 해제하고 처분하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걸 만약에 해제하시는 순간 이 평촌도 지금 조정구역이잖아요. 예, 예. 이거를 해제하고 평촌 걸 팔면은 그때는 중과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예.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고 가끔 그걸 실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시면은 그냥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받고 물론 20년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조금 커서 어느 정도 세금은 내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지만은 어쨌거나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특별하게 중과를 받는다거나 다른 불이익이 크게 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꿀팁 하나 전해주셨어요. 이렇게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났으니까 해제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 역시나 중과세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꼭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한 2억 정도 가지고요. 네. 예,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한번 서울에 한번 투자하고 싶은데 어느 네. 지역에 투자하면 괜찮을까?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서울에 오피스텔 투자 계획 가지고 계시고요. 따로 보고 계신 지역은 없으신가요? 따로 보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서울의 오피스텔까지는 생각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투자 전략 대표님과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법 많은 금액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투자하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럼 이 오피스텔 투자하는 목적이 수익이 목적이세요? 차익이 목적이세요? 수익이 목적입니다. 아, 수익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수익 목적이냐 차익 목적이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수익을 목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어느 지역을 보는 게 조금 좋을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네. 자, 오피스텔은 원래 그러니까 오피스텔 본질 자체를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나는 수익을 얻겠다 참 잘 생각하신 것 같고 그럼 내가 수익을 높이려면 어떤 게 현명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거는 대체적으로 규모를 딱 놓고 봤을 때
규모가 우리가 소규모가 있고 그러니까 그 면적 있잖아요. 오피스텔의 면적. 그러니까 제일 작은 면적이 있고 중간급 면적이 있고 대형 면적이 있다라면 수익에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에 맞출 수 있는 거는 작은 면적의 수익률에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면적의 오피스텔 대부분이 원룸, 그러니까 하나의 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분리형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투룸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소형 오피스텔의 대표 그 크기로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서 수익률을 높이려면 결국은 직주 근접을 아주 갖춰야 돼요. 직주 근접을 갖춰야 되는데 직주 근접을 갖추더라도 우리가 직장의 질적 수요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직장의 질적 수요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소득 수준이에요. 소득 수준이 조금 높고 안정성을 확보한 직장이 많은 곳에 오피스텔을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시면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한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강남권이 하나 있고요. 중구와 종로구 일대인 서울 도심이 하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신규 오피스텔 시장으로서 많이 부각되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는 영등포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직주 근접을 갖추면서도 교통 요건은 오피스텔에 빠질 수가 없으니까 주요 역세권, 특히나 영등포권역이라든가 강남권역은 2호선과 9호선이 중심이 될 거고 중구 일대는 뭐 5호선이나 2호선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다양한 노선이 워낙 6호선부터 다양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중심으로 큰 틀에 이 세 곳을 중심으로 공략을 하신다라면 이억 가지고 대출을 조금 활용하신다라면 요구하는 수익률까지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음식을 고를 때도 양이냐 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식당 자체가 골라지는 게 달라지잖아요. 수익형이냐 차익형이냐에 따른 지역적인 선택도 달라진다라면서 답변 드렸으니까 그 지역들 눈여겨보세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지금 제가 16년에 이주한 오르동 현대연립 아파트고요. 현재 네. 올 4월에 조합 설립 인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해 2016년 4월에 분양이 당첨된 은평 스카이뷰 자이.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입주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오르동 현대연립은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해야 이제 조합원 자격이 된다고 해서 일시적 이지특을 팔라고 했더니 현금 청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둘 중에 어느 거를 임대주택을 놓고 이게 하나씩 처분해야 실익이 나는지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류의 현대 연립 보유 중이시고요. 또 한 군데는 은평동의 스카이뷰 자이 분양권을 지금 보유 중이신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보유와 매도 의견 드리면서 그리고 임대 등록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각각 좀 궁금증이 좀 생겨서 네네네. 오류동의 현대연립을 구입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조금 제가 지금 생소한 말을 들어서 5년 거주에 10년 요건을 채워야. 네네. 그거를 네. 채워야 제가 딴 사람한테 팔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있나 봐요. 지금 제가 팔라고 하면 그냥 현금 청산 받고 끝나는 거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네네. 이게 여기가 지금 주택 재건축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재건축을 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다주택자가를 산 거네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게 조합원 자격이. 조합 설립 네. 전에 샀는데 네. 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고 나서 네.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고요? 네네네.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이미 해놨고. 네네네. 그럼 그건 조금 더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이제 정비구역 내에서 네. 정비구역 내에서 이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1주택 실거주자, 1주택 실거주자가 네. 1주택 실거주자가 매도를 하려면 네. 10년 보유한 중에 5년 이상 거주한 이 조건이 네네. 붙어야 이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도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네네. 조합원 자격은 내가 만약에 확보를 할 수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내가 이런 조건이 아니고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구입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구입 전에 이미. 그럼 지금 네네네. 정상 조합원이신 거예요.
맞아요. 예, 정상 조합원이신데 그러니까 네. 이거를 팔면 내가 이거를 팔면은 왜 이게 갑자기 10년 거주 5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그게 안 돼서 이해가 안 가서. 현금 청산. 어쨌거나 그게 안 이게 돼서 지금 조건이 안 네네. 돼서 전 매도자가 지금 조건 안 되는 걸 사신 거예요. 그러면 그죠?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금 청산 대상자라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건물 다 짓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정상적으로 자, 팔아도 지금 상관없답니다. 뭐냐면 그 10년 보유 5년 거주는 네네. 이 정비사업 구역 지정돼서 조합 설립인가가 난 곳의 재건축 구역에서 네. 1주택자가 조합원 전매에 대한 부분이고 아, 네. 조합원 전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전매 가능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네네. 그게 아니면은 이게 지금 조합 설립인가가 났기 때문에 전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조합은 자격이 있는 거고 네네. 전매를 못 한다라는 거죠. 지금 조합 설립인가가 났기 때문에. 아, 네네. 그죠? 그러면 맞습니다. 답은 네네. 뻔하잖아요. 전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뭐냐면 네. 은평 스카이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거 은평 스카이자이가 지금 입주를 이제 아직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인가 입주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러면 얘의 가치가 좋다라면 얘도 보존해야 되고 오류동 현대연립도 보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네. 자, 저거는 이 은평 스카이뷰 자이를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겠다. 그럼 당연히 보유를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아, 네네. 네. 왜냐면 이 9파발려 초역세권에다가 바로 네. 옆에 성모병원도 들어오고 바로 옆에 그 네. 또 요즘 저 몰세권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대형 마켓도 있고 주변에 네. 지금 또 9파발려에서 좀만 내려가면 연신내 GTX 호재도 있고 네. 뉴타운으로서 신도시 사실은 뉴타운의 개념이지만 신도시처럼 개발된 곳이 은평 뉴타운이에요. 네네. 그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정도 더 보유해도 충분히 가치 상승을 이룬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러면 지금 거주는 지금 어쨌거나 이건 입주를 아직 안 한 거니까 오류동에서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1주택으로 하고 이거를 등록을 가시든지. 임대주택. 예,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네. 스카이뷰가 차익이 더 크지 싶어요. 맞아요. 많이 큽니다. 앞으로 예. 5년, 10년이 더 지나면 차익이 더 클 거예요. 그럼 뭘 네. 선택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차익이 큰 거를 1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맞추는 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은평 스카이를 1주택 비과세로 만들고 이거를요.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오류동의 현대연립은 인재 조합 설립인가가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게 실제 철거까지 들어가려면 최소 빨라야 5년 아니면 7년이에요. 네네. 저 현대연립을 빨리 그냥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세요. 아, 현대연립을. 현대연립 임대사업 등록하고 근데 임대사업 등록하면 거의 거주를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카이뷰 이제 얼마 있으면 입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리 입주를 1월부터 하세요. 새 4월까지. 아파트 입주하시고 네. 현대연립은 등록을 하셔서 유지하시고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현대연립도 어쨌거나 네.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인 네. 특성은 다른 곳보다 선호도는 떨어지지만 그 지역 내에서는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 네. 가치는 올라가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세테크를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평 네. 스카이뷰를 1주택으로 비과세 조건을 전략으로 구사하시고 현대연립은 기존 구입한 거기 때문에 지금 등록하셔도 불이익이 없어요. 네네. 임대사업 등록 혜택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요거 현대연립을 등록해서 끌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세요. 명의는 오류동이 제 명의, 은평이 마누라 명의거든요. 뭐 공동명의 그런 거는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명의 등록되신 분이 네. 저 임대사업 등록하셔야 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고요. 처음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끈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매끈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남겨보시고 해결해 보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신 고민 사연들 연결해서 해결해 드립니다. 네, 실시간 소통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연이 올라와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윤호님이 김포 고촌 향산일 스테이트 리버시티 36평형 분양권을 보유 중인데요. 어제 이기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나온 한강선이 단지 쪽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기가 아마 세대 수가 한 4,000세대가 넘게 새롭게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테이트 단지 주변으로 그쪽에 스마트시티 개념의 대규모 업무타운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도 나름대로 그곳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조성될 것 같지는 않고 뭐 일부 지금 토지 보상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건 고촌 쪽에 또 지금 또 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소식도 지금 끊임없이 지금 들리고 있죠. 물론 이번 3기 신도시 지정할 때는 좀 제외되긴 했지만 고촌이라는 곳이 강서와 바로 붙어 있으면서 또 강서의 대규모 업무지구인 마곡지구하고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라면은 거주 목적과 함께 충분히 차익 실현도 달성할 수 있어서 단기로 이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네. 단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한 10년 정도의 시간까지 보시고 긴 호흡으로 가시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시다라는 걸로 결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 대책이 예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좀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또 다음 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역시나 3기 신도시에 관한 질문인데요. 하남 쪽에 3기 신도시가 생긴다는데 그럼 기존의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번에 발표된 그 하남 쪽 그 3기 신도시는 그 하남 가밀지구 바로 옆쪽으로 붙어서 3호선 연장 계획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미사지구랑 이제 비교가 되기는 시작할 거예요. 근데 미사지구가 하남의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생긴다라고 해서 미사지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것은 5호선이라는 그 지하철망이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고 향후 추가적으로 고덕을 지나서 9호선까지도 지금 하남까지 도착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신도시로서 어느 정도 그 입지적인 규모를 좀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것,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공급 물량 쪽에서는 하남 쪽에 불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다행히도 그곳에 공급되는 물량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미사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밀지구, 새롭게 가밀지구에 조금 너무나 집중됐던 그 관심도가 3기 신도시 쪽으로 같이 분산되면서 신도시 집중,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그러니까 그 가밀지구의 집중 현상이 퍼지는 효과는 조금 볼 수 있는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좀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고민 상담 도와드렸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올려주신 고민 사연 보니까요. 역시나 어제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대한 질문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궁금증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 이동주 대표님의 세미나는 3기 신도시와 부동산 투자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해할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딱 원래 이제 세미나를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려다가 네. 도저히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 맞아요. 싶어서 이제 급하게 제가 세미나를 다시 이제 이 주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3기 신도시가 딱 세 곳이 지금 지정이 됐는데 사실 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소규모 이제 택지까지도 이제 주택 공급량까지도 지금 동시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디는 득이 되겠지만 어디는 뭐 큰 득이 안 되겠구나, 또 어디는 오히려 실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극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잘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신다라면 이에 따른 반사 이익에 의한 투자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다른 곳이 또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내 세미나 시간에 3기 신도시 전반적인 입지 분석과 함께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이것이 서울의 주택 가격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느 관점을 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에 맞춘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고요. 자세한 세미나 정보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와 부동산 투자 방향이라는 주제로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의 무료 강연 026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는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고민 받았지만 지금부터는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더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궁금하신 점 어떤 건가요? 예, 문정동에 그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 건지 아니면 제가 봄에 구입했는데 비싸게 산 건 아닌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상가 건물 자세한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예, 문정동 42-12요. 42-12번지인데 일단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잘 했나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요. 일단 향후 전망과 함께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문정동 로데오 거리에 있는 거네요. 예, 네, 보니까 화면상 보니까 도로에 있는 코너에 있어서 예, 예, 입지는 물론 로데오 거리 자체가 어차피 이명가에 있으니까 이명가 내에서도 입지는 나쁜 것 같지가 않은데 예. 왜 이게 왜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너무 비싸게 산 건 아닌지. 사는 건지 몰라가지고. 자, 비싸게 샀다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팔면 예. 그건 비싸게 산 게 아닌 거잖아요. 아, 예, 그러고. 구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러셨죠?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정도요? 근데 벌써 고민하시면 안 되죠. 네, 제가 이 지역의 특성을 잠깐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예. 이 지역적 특성이 나한테 반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할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은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보세요. 네. 이게 로데오 거리에 있는 거니까 전체가 다 상가 건물일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이 여기 나왔네요. 자, 상가 건물이 가격이 올라가려면, 즉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수익률이 올라가야 돼요. 수익률이. 예. 근데 수익률이라는 건 뭐예요? 수익률이라는 거는 임차료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임차료가 올라야 돼요. 근데 이 임차료는 누가 지불을 해요? 있어요. 그렇지, 임차인이 지불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 지역에 이 문정동의 로데오 거리에 그러니까 알짜배기 임차인이 얼만큼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현재 로데오 거리가 원래는 패션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패션이라는 테마를 어느 쪽에 조금 뺏긴 기분이 드냐면 저 가든5 있죠? 예. 가든5에 그 작년엔가 아마 현대에서 이런 그 몰을 하나 개장을 했을 거예요. 네네.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울렛 같은 그런 그 몰을 좀 저가에 이렇게 옷을 파는 그런 거를.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가든5는 가게 되면 주차하기도 편하고 동선도 편하고 그 건물 내에서 한 건물 내에서 좀 다양한 걸 만나볼 수 있는데 이 로데오 거리는 오게 되면 각각의 건물을 이동해야 되고 주차를 하려면 노변에 주차를 해야 되니까 주차시설도 좀 부족하고 약간 좀 불편함을 좀 겪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로데오가 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이 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어요. 제가 보기엔 로데오가. 그게 뭐냐면 앞쪽에 있는 그 문정 법조단지 있잖아요. 예. 이곳에 보면 법조단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보면 그 지식산업센터, 그 연구단지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 뭐냐면 이곳에는 낮에는 활발하고 상당히 잘 돌아가는데 저녁 시간대하고 주말 시간대는, 그러니까 공휴일 이럴 때는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노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나온 지역에서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로데오도 분명히 이 상인들이 뭉쳐서 또는 건물주들이 뭉쳐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게, 이 사람들이 변화된 수요 요구가 맞게 이 로데오 거리를 자꾸 바꾸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시간이 이제부터 진입을 했고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변화되는 과정의 시간. 그 변화되는 과정의 시간만 조금 다 잘 이겨낸다라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건물주시잖아요. 그죠? 예. 주변의 건물주들이랑 잘 이런 상인연합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이러한 대한 부분 잘 잘 개선을 한다라면 얼마든지 여기는 특화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화직으로 발전을 하면 임차인들이 특색 있고 고객들 유인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임차인들이 유입될 거고 많은 임차인들이 유입되면 임차료가 올라가는 거고 이래 수익률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요 단계를 반드시 한번 거쳐야 이 건물의 가치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건물주라고 해서 너무 그냥 가만히 계신다라고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어쨌건 제가 보기엔 로데오는 한 번 정도는 변화하는 게 맞아요. 변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주변 분들이랑 같이 잘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지역 내에서 움직여 주신다라면은 충분히 특색을 갖춘 곳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닌 최소한 5년 정도의 변화 과정을 거치고 10년 정도는 보유를 해서 지역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치 상승을 누리겠다. 이 개념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10년이나 갖고 있어야 되나요? 대신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가격이 올라가죠. 지역이 가만히 변화가 없으면 가격은 안 올라가는 거죠. 그 변화를 하려면 인제 법조단지가 입주를 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외부까지 효과를 미치려면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변화에까지 효과를 미치려면 거기에 따른 시장 변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긴 텀으로 가져가시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쨌건 서울에서 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땅의 가치는 항상 올라간다. 이 개념만 가지고 조금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특색을 갖출 때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제가 고덕에 있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입주 2년 차가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지로 등록을 해서 갈지, 네. 아니면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네. 예, 임대 사업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 매도하는 게 좋을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에 위치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일반 임대 중입니다. 중공공 임대 사업자로 좀 돌려보는 게 좋을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이렇게 좀 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네. 먼저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등록한 지 한 기간 2년 차에 접어드는 거잖아요. 네, 네. 빨리 등록 전환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 예.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게 고덕 시형 재건축한 거잖아요. 그죠? 네. 상당히 대단지예요. 그죠? 네, 네. 대단지고 자, 바로 뒤에 고덕산도 있고 고덕역도 있고 여기 또 그 명일동 일대에 상당히 그 선호하는 학군도 다 갖추고 있고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부족한 게 하나가 있기는 해요. 뭐냐면 직주 근접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다행히도 이 직주 근접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고덕 상업 업무지구 개발하는 건 알고 계세요? 네, 네. 여기에 한 200개의 연구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토지 공급을 예. 지난 10월인가부터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럼 이게 조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네, 이 네.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정도 걸릴 거예요. 빨라야. 네, 네. 네. 그럼 기업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려면 또 한 3, 4년 또 걸리겠죠. 네, 네. 그럼 앞으로도 최소한 한 6년에서 8년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이게 본격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주변 지역에 엄청난 낙수 효과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9호선 4단계가 이 고덕역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착공이 물론 뭐 내년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착공해서 이 9호선 4단계까지 개통을 하려면 또한 4, 5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앞으로 2년만 더 채워서 처분하는 것보다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지역의 대형 호재,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큰 대형 호재인 교통, 그리고 업무지구 조성, 두 가지의 대형 호재가 추가적으로 또 여기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환하는 게 맞고 왜 빨리 전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 단기 임대 사업자가 준공공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 그 단기 임대 사업으로 등록한 기간 있잖아요. 네, 네. 그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게 법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달라요, 이게.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임대사업 등록했다가 의무임대기간 안 채우고 처분하면 과태료 나오잖아요. 네. 이 과태료를 내는 부분은 어디서 관장을 하냐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서 관리할 거예요. 우리가 민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단기 임대 기간하고 합산을 그대로 해줘요. 그냥 네. 전환했을 때 단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의무 임대 했던 기간 있잖아요. 네. 그걸 전환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다루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 단기 임대 등록했던 의무 임대 기간에 2분의 1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예.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2년을 단기 임대로 지금 지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등록 전환하면 세제 혜택 보는 건 1년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전환할 거라면 내가 빨리 전환해야겠죠. 그래야 하루라도 손해를 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등록하시는 게 지역적인 특색을 놓고 봤을 때도 등록하시는 게 맞고 어차피 네. 등록할 거라면 빨리 가서 등록 전환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한 됩니다. 가지 그 주변에 그 재건축이 많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예정인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여긴 좋은 거죠. 아, 왜냐하면 예. 기존에 여기가 저층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거의 상향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주거의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중산층 이상이 들어오는 곳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여기 밑에 쪽에 또 명일동에 또 재건축하면 그것도 또 영향 예, 미치는 예. 거예요? 아니죠. 여기도 같이 또 바뀌는 거거든요. 네. 유리하면 유리했지 절대 불리한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보통 히어로 영화를 봐도 가장 마지막에 가장 힘센 영웅이 등장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힘센 호재가 2개나 남아 있네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제가 별내 아이파크 45평을 현재 거주를 하고 있어요. 어느 아이파크요? 별내 아이파크 1차. 네. 네. 45평을 현재 가지고 살고 있고요.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거주하고 있고요. 네. 네. 호평동에 로하스 중흥 에스컬레이터 로하스 47평을 임대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호평동 걸 제가 지금 구입한 지가 내년 7월이면 만 3년이 되는 거고요. 네. 별내는 2015년도에 제가 구입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양도세 때문에 네. 지금 2개 중에 하나를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걸 처분해야 저한테 좀 유리한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매도 고려 중이신데 별내 아이파크 1차를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호평동의 중흥 S클래스를 매도하는 게 좋을런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 2개가 다 좀 중대형 평형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주는 지금 별내에 사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일시적 2주택이신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기존 주택이죠? 아이파크가 기존 주택이에요. 아이파크.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의 효과를 보려면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보는데 네네. 호평동께 혹시 구입한 거에 대비해서 차익이 많아요? 없습니다. 없죠. 네네. 이거는 호평동 걸 파시는 게 맞아요. 네.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물론 이 그 GTX 노선 때문에 네. 이 호평에도 GTX 들어오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볼게요. 얘는 그냥 큰 틀에서 얘는 그냥 GTX 하나예요. 그죠? 네. 근데 별내는 네. 벌써 4호선이 들어오는 거고 8호선이 들어오는 거고 또 4호선과 8호선이 사실 단절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 신도시 계획 발표하면서 그걸 연결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4호선하고 8호선이 같이 환승이 된단 말이지 이게. 네.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쨌건 도시의 확장이 별내에 악영향을 미칠 거지. 물론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그 초기에는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별내에도 이 추가적인 신도시가 악영향을 미칠 정도면 호평 같은 데는 악영향을 더 미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중심지의 크기가 크고 교통의 결절지가 더 많은 곳으로 수요가 쏠리는 것이지 단순히 하나의 광역교통망이 들어왔다라고 그쪽으로 수요가 이탈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당연히 신도시의 규모로서 훨씬 크고 더 광역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면서 교통망까지 갖추는 별내 거를 보유하시는 게 맞다. 즉 양도 차익이 없어서 처분하시더라도 세금 낼 것이 없는 호평 걸 처분하시고 별내 거를 1주택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평 매도 의견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에 상담 마무리하겠고요. 계속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적인 가치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수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